안녕하세요. 브레인업 신경과 김지선입니다. 나는 유독 귀가 예민한데 나는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것도 병일까? 고민인 분들 계시죠? 오늘은 청각과민증을 뇌과학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청각과민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함께 공부해 보시죠. 먼저 청각과민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청각과민증이란 평범한 사람들이 별로 불편해하지 않는 일상적인 소리를 견디지 못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의학계에는 1938년 처음 보고가 되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무성공포증, 소리 소음혐오증, 소음과민성 등으로 불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3살 아이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소리는 어디로 들을까요? 네, 소리는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가 들려도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감별하는 것은 우리의 뇌입니다. 소리는 뇌로도 듣습니다. 소리가 먼저 어떻게 뇌로 전달되는지를 볼까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면 1차적으로 귓바퀴에서 소리를 모으고 웨이도를 거쳐 달팽이관으로 갑니다. 청각신경이 흥분되면 뇌로 연결되고요. 뇌의 청각 피질까지 도달합니다. 큰 강당에 남녀노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봅시다.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요. 아리랑 노랫소리였죠? 같은 소리를 듣지만 이 모든 사람들의 뇌는 각기 다르게 반응을 할 것입니다. 아가는 단순히 소리가 들리네 하고 생각하겠죠. 한 학생은 각국의 전통 민요에 대해 지식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곧 이 노래가 한국 전통 민요라는 것을 압니다. 지식에 그치는 것이고 아무런 감정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할아버지는 눈물을 철철 흘립니다. 오래전 떠나온 고국이 그리워지고 고향 생각이 사무치는 거죠. 같은 소리라 하더라도 우리 뇌의 인지 수준과 기억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소리는 귀로 듣지만 뇌로 함께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뇌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듣습니다. 소리를 온몸으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두 남녀가 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속삭입니다. 사랑해요. 상상만 해도 간지럽죠? 이 남자는 사랑한다는 소리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고 땀이 나면서 호흡이 빨라집니다. 안절부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행복감에 사로잡히겠죠. 이처럼 소리는 뇌로 전달되고 또 온몸으로 전달되면서 특히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소리 자극들은 그냥 소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몸의 자율신경계에도 깊숙이 영향을 주게 되죠. 소리가 온몸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 귀에서 소리를 모으고 뇌의 측두엽에 있는 청각 피질에 도달합니다. 청각 피질은 뇌 안쪽 깊이 있는 변연계로 연결되고 이내 온몸의 자율신경계에 신경신호를 전달합니다. 각각의 역할을 보면 청각 피질은 어떤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인지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에 깊숙이 자리 잡은 변연계, 림빅 시스템도 중요한데요. 변연계는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고 차곡차곡 쌓아놓은 개인적인 기억들을 소환합니다. 감정과 기억의 신경들이 서로 시냅스로 연결돼서 정보를 주고받죠. 그러면서 같은 소리라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지극히 다른 반응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예전 기억이 되살아나기도 하고 새로운 기억으로 저장되기도 합니다. 또한 감정, 기쁘기도 하고 화가 날 때도 있고 행복감을 느끼죠. 어떤 소리들은 자율신경계로까지 전달됩니다. 소리에 대한 반응으로 호흡이 빨라지기도 하고 식은땀이 나거나 혈압이 변동되기도 하죠.
큰 소리로 깜짝 놀랄 때 몸이 움찔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죠. 이것은 뇌의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는 즉각적인 반응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청각과민증에서는 귀와 뇌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일까요? 일상적인 소리 자극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소리가 나는구나로 끝났는데 청각과민증 환자분들은 이 소리에 대해 불쾌감을 느낍니다. 불편감, 고통, 변형계의 반응인데요. 짜증나고 공포스럽고 회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면서 자율신경계 반응, 즉 식은땀이 나거나 심박수가 항진되는 이러한 불쾌감을 느끼는 역치가 낮은 상황을 청각과민증이라고 합니다. 청각과민증의 원인에 대해서 대표적인 연구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기공명 영상 연구에서는 활성화 정도를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요. 청각과민증에서는 청각과민증이 없는 환자보다 소리 이득, 개인이 증가되는데 실제로 들리는 소리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신경 흥분이 발생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뇌의 하부, 뇌실, 뇌측 실상체 청각피질에서 정상군보다 더 높은 활성화를 보였죠. 즉, 같은 소리에 대해서 우리 뇌가 과활성, 과민하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청각 과민증의 메커니즘으로 생각하는 비정상적 청각 이득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요, 억제성 조절 상실 이론입니다. 귀에서 뇌, 즉 청각계에서 뇌의 변형계로 연결되는 경로는요, 크게 상부 경로와 하부 경로가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면 청각 정보가 상부 경로를 통해서 뇌의 단계를 거칩니다. 뇌의 단계 중에서 연합피질이라는 곳을 거치는데요. 연합피질은 억제하고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모든 소리에 다 반응하지는 않잖아요. 필요 없는 소리는 무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소리는 건너뛰어야지, 이런 결정을 하는 단계, 그것이 상부 경로 중에서 연합피질인데요. 이 연합피질 단계가 없는 경로는 바로 하부 경로입니다. 하부 경로는 소리에 직접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변형계로 연결되는 경로죠. 예를 들면 갑자기 큰 천둥 소리가 꽝 하고 들리면 뇌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깜짝 놀라는 반응이 있고 이내 무섭다라는 느낌이 온몸에 들잖아요. 이런 것처럼 소리는 걸러내는 연합피질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변형계로 가는 하부 경로입니다. 소리 자극에 대해서 하부 경로가 우세한 경우 청각과민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청각과민증에서는 비정상적인 청각 이득 현상과 억제성 경로의 소실 등으로 같은 소리라도 힘들게 느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청각과민증은 성격이 예민하거나 민감해서 그런 거라는 오해도 많이 받죠. 청각과민증은 심리, 성격 문제 이전에 신경과학적으로 청각 진행 과정의 병적인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에 청각과민증의 원인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에 대한 대처를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정말 많이 좋아질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오늘도 우리 환자분들 귀가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